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네이버, 카카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더 낮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일본의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격인 Z홀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Z홀딩스는 예전에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 자, 6월 19일에 554달러에서 딱 상승 초기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Z홀딩스, 일본의 네이버 플러스 카카오, 장기 성장 확실시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대비해서 현재는 이제 주가가 621엔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전이죠. 예, 한 달 전, 한 40일 전쯤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올라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Z홀딩스를 투자 중입니다. 저는 대략 한 16% 수익 중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6%를 이미 수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일본의 Z홀딩스를 네이버, 카카오를 합친 격인 그만큼 성장성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이커머스 비중, 그러니까 쇼핑을 할 때 인터넷 거래 비중이 대한민국은 20%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략 한 23%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몇 퍼센트냐? 일본은 8%예요, 8%. 그런데 일본의 이커머스, 그리고 일본의 핀테크를 장악하고자 하는 기업이 바로 Z홀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71조예요. 71조. 그리고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약간 66조입니다. 66조 원 정도 되고, 그에 반해서 이 Z홀딩스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대략 한 4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71조, 카카오의 66조보다 훨씬 더 낮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실적은 가장 높아요. 이 Z홀딩스의 실적은 1.4조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1.3조 원, 1.3조 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0%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카카오와 비교했을 때는 카카오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7,900억 정도, 7,9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출이 2배예요. 매출이 2배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Z홀딩스가 카카오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성장성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핀테크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상거래라던가 혹은 미디어 쪽 이런 쪽에 대한 개발 상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 폭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올해 2분기에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올해 대략 한 10%가량 이제 급등을 한 것인데, 실적 성장세가 예상보다 뛰어나게 나왔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36.3%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산업, 그러니까 이커머스만 혹은 핀테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이커머스, 핀테크 골고루 20%에서 40%대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골고루 모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합병한 것이 굉장히 잘 되었다는 거예요.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한 기업이죠. 이 Z홀딩스의 32.5%의 지분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성공한 네이버가 그리고 일본에서 또 성공한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이제 만든 기업이 Z홀딩스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야후재팬과 그리고 라인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탄생한 기업이 이제 Z홀딩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상당히 스무스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물론 제가 얘기로 듣기에는 네이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라인 관계자겠죠. 이 라인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는 불만이 있다고 해요. 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린 이러한 기업 구조로 인해서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는 저도 듣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에 가장 많은 차지하고 있는 이제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20.1%가 올랐어요. 그 외에도 뭐 이커머스도 30%대, 핀테크 같은 경우도 40%대 급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뭐 야후 광고 혹은 라인 광고 아니면 커머스 쪽에서도 굉장히 좀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의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에는 배달의 민족이 있으면 일본에는 대마에칸가, 대마에칸이 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 기업과도 협업을 했어요. 이제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바로 제트홀딩스입니다. 따라서 1등의 배달 사업가 그리고 이커머스와 핀테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일본의 제트홀딩스이고,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해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뭐 동남아 쪽에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15%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집중도가 역시나 좀 꽤나 뛰어나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만 사업을 하더라도 성장성이 상당히 뛰어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해외에서도 뭐 대만이라던가 아니면 뭐 태국 같은 이제 동남아 기업들에도 뭐 메신저뿐만 아니라 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1등입니다. 이미 태국 뭐 동남아 쪽 그리고 대만 쪽에서는 1등의 메신저가 라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그 외에도 이제 핀테크라던가 뭐 콘텐츠, 이커머스 이쪽에 대한 분야를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도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이제 성공한 네이버가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상 이커머스, 미디어 광고, 그리고 메신저도 있을 수 있고요. 핀테크 이쪽이 주요 사업이지만 그 외에도 웹툰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라던가 라인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여행 서비스, 뭐 음식 서비스, 배달 서비스 이쪽에 대한 사업들도 죄다 1위예요. 1위. 그만큼 일본의 내수를 아주 빠르게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견고함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를 인해서 꽤나 급등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런 호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핀테크 쪽에서도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커머스 쪽에서도 거의 마찬가지고, 메신저 쪽에서도 혹은 플랫폼, 검색 플랫폼 쪽에서도 압도적인 성장세를 그리고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 보시면 여전히 박스권이죠. 여전히 박스권 이내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성장성을 말미암아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꽤나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트홀딩스 그리고 라인과 야후 재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일본의 내수 산업과 제트홀딩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